네, 반갑습니다. 더블유세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OT 겸 수도세 좀 봤습니다. 좀 복습 좀 하셨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인 거는 합산 신고한다 그랬고, 그죠? 사적인 1,500 초과, 기타 소득 300 초과 인 경우에만 합산 신고한다 그랬어. 그쵸? 그리고 사업이나 근로나 공적 단돈 1원만 발생해도 합산 신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2천만 원 이하면 합산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금융수사 가서 공부하겠지만 요거 이제 분리과세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뭐였어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다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암기라 그랬어, 소득세는. 자, 사적연금이나 기타 소득은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하다까지만 알게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납세자가. 할 수 있는데 요건 그때 가서 요 파트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야. 간단하게 요렇게만 알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요렇게 되면은 종합과세 할 필요가 없고 이 만약에 300만 원 초과야. 아니면 1,500만 초과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합산신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3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전연금이 1,500만 원 이하다. 이건 종합이나 분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누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갑시다. 자, 그래서 개인이 얻은 소득을 이제 신고하는 건데요. 소득세는 5월 31일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렇게 써놓읍시다, 여러분. 교환에 일단은 써놓고 이제 예외가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은 우리 이제 강좌 마지막 때 가서 다 정리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인데 원래는 5월 30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실신고자라는 게 생겨서 한 달을 더해주면 요거 사업소득 가서 또 할 거예요. 이렇게만 써놓읍시다. 자, 그래 잠깐 보면 이렇게 사업소득 중에서 매출이 큰 자들이에요. 이걸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하는데 요 매출 기준 그래서 업종마다 달라요. 업종마다 다 달라. 간략하게 볼까? 여러분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소매업인데 15억 이상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성실신고자가 돼서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 않고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예외 볼게요. 예외는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돼요. 전날 체크. 사망했어요? 사망했으면 어떻게 된다고 신고서가 신고 기한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단수 남기. 왜냐면 요건 상속세 신고 기한입니다. 뭐 요거까지 알 필요 없고 요게 이상하죠? 뭐야 무슨 말이야 6개월. 이게 상속세 신고 기한이랑 똑같이 맞춰주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요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합산 신고까지 받고 종합소득공제는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세율 봅시다. 세율이 8단계 누진 세율이에요. 누진 체크. 자, 누진인데 볼 건데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세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사실 외울 건 아니고요. 제 설명 한번 들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1,400까지 6%, 5,000까지 15%, 8,800까지 24%. 전 이거 다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 자, 8,800에서 이런 35%, 38, 40, 42, 40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세율이. 8단계라는 거예요. 8단계의 세율이. 여러분 소득세가 엄청 무섭습니다. 1억 5천 벌면요 38% 구간이야. 그래서 지방세 10%인 3.8%거든요. 하면 41.8%예요. 내가 버는 거에 41.8%의 세금을 내야 돼. 만만치가 않죠. 자, 요런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넘어가요. 이거 넘어가고 외울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누진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8,750만 원이라는 소득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냐? 요렇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가는 거야. 차근차근. 자, 볼게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공제 빼면 150만원. 요거 아직 몰라요. 우리 인적공제 가서 공부할 거예요. 8,600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몰라. 아직 그냥 150만원 뺀다는 것만 알고. 자, 기본 소월인데 세율을 어떻게 구하냐? 8,600이죠. 8,600이면 여기 있어요. 요 구간이죠? 그래서 요 구간이니까 24% 그냥 곱한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여기 요렇게 다 차등 처음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1,400까지 6%를 요렇게 해주고요. 나왔죠? 83만원? 또 이 구간 1,400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3,600에서 15%, 8,600에서 5,000까지 끝났으니까 해서 24%. 그래서 요 구간마다 세율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득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소득마다 다 세율이 다른 거지. 이해됐어요? 내가 무조건 8,600 번다고 해서 그 8,600에다 24% 곱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 그래서 요거 3개 더하면 얼마예요? 1,488만원에 나오죠. 그래서 8,600이면 1,400만원 80만원 가량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 무섭죠? 자, 그래서 요렇게 찌는데 요런 누진 공제표라는 게 있다라는 거 넘어가요. 이건 넘어갈게요.
설명하지 말고. 자, 됐어요. 그래 납세 의무자 봅시다.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랑 비거주자가 있어요. 자, 이제 비거주자는 국적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비거주자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손흥민 보죠. 손흥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지. 하지만 그 사람은 비거주자야. 볼게요. 뭐 국적 기준이 아니라 했어요. 자, 거주자는요, 국내에 주소를 둔 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해요. 자, 근데 손흥민이, 난 몰라 사실은 손흥민이 세금 신고를 안 해봐서 근데 손흥민은 제가 추측하건데 주소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183일 이상 있을 만한 거소가 없을 거예요. 그럼 뭐야? 비거주자인 거야.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뭐야? 거주자랑 비거주자랑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세금 내면 돼요. 근데 거주자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납세 의무 봅시다. 납세 의무는 무서운 거예요. 거주자는요, 우리나라에서 번 것뿐만이 아니고 국외에서 번 것도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돼. 비거주자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번 것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됐죠? 자, 납세지 볼게요. 간단해요. 납세지는 첫 번째 주소지고요. 거주자 같은 경우는 거소지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비거주자는 단순 암기하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뭐 주소나 거소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라고 하고요. 만약에 둘 이상인 경우야, 그럼 주된입니다. 주된. 단순 말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둡니다. 자, 그리고 납세지 중에서 하나 공부할 게 있는데 단순 암기예요. 납세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를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송파에 살고 송파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곳과 집과 사업장이 똑같죠? 그죠?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송파가 아니고 강남에 살아. 근데 사업장은 송파에 있어. 그럼 어디다 세금을 내야 돼?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무조건 일단 부가세는 사업장에서 내고요. 소득세 우리가 공부한 세는 집에서 내요. 집에. 근데 봐봐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싶대. 그러면 신청하라는 거야. 이해됐죠? 내가 다르면 내가 됐고 나 우리 강남에 내기 싫고 송파에 내고 싶어. 응?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해당 과세 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납세지 신청을 하고요. 어디에? 사업장 관할 세무 사업장 체크. 사업장입니다. 통지 다음 년 2월 말까지 지정을 통지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사업장만 체크하면 돼. 말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납세지 변경 봅시다.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청한다. 어디에? 변경 후 관할. 변경 후자 동그라미. 대신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 무슨 말이냐면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면 알아서 이게 신고가 돼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단순 암기입니다. 자, 원천징수 납세지도 단순 암기합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고 거주자는 없는 경우엔 거주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한다. 그래서 사업장이 먼저의 원천징수를 어디서 해? 사업장에서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을 고용을 했으니까 원천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자, 비거주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고요. 없으면 거류지나 체류지에서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소득세 이번 시간. 특징 봅시다. 개인 단위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부과해요. 부부나 세대 통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요. 제 와이프가 있어요.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와이프야. 머리 긴.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무조건. 다. 엄마랑도 따로따로. 아빠랑도 따로따로. 자식이랑 다 따로따로야. 소득세는. 됐죠? 인적공제제도가 있다. 두 번째. 인적공제. 뭐예요?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다름. 인적공제 가서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저는요,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도 공제 받을 수가 있어. 사람마다 다르지. 근데 자식 전 2명이거든 지금 현재. 근데 만약 1명이야. 1명이면 이 1명인 사람이랑 저랑 또 공제 금액이 달라. 그건 다르다는 얘기고. 사람마다 부담 능력에 따라 한다. 뭐지? 소득에 따라서 몇 단계였어? 아까 세율이 6%부터 45%까지 있었어요.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8단계라는 것만 암기하면 돼. 자, 그럼 신고 납세제도입니다. 신고를 합니다. 다음년 5월까지. 성실은 몇 월까지였어요? 성실은 6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열거주입니다. 열거된 소득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금융소득은 포괄주의.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열거된 것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세법에 이거 과세하겠습니다. 그럼 요것만 과세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법인세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열거된 소득만 열거 체크. 세 가지 과세 방식이 있다. 종합이나 분리나 분류 다 했죠. 그 다음 원천징수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납적, 완납적. 요건 다 우리가 연말정산 가서 다 정리할 거예요. 원천징수 가서 뒤에 가서.
아마 제 강의가 제일 여러분 커버를 칠 수 있는 강의일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한정된 시간에서 이거 모든 걸 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이제 컴팩트하게 자 이제 PT로 딱 하는 거니까 시간은 비슷하면서 다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 오늘 이렇게 해서 1강, 2강으로 소득세 개간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금융소득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종합소득 금액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세는 여러분 어렵잖아. 지금 어렵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대신 암기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오늘이랑 저번 시간까지는 그렇게 암기할 것도 없었다, 그죠? 다음 시간부터 많아집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떠먹여준 스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